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8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영남 지역의 사드 문제가 현실적인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로 온 힘을 다 바쳐야 합니다. 강대국이 요구하니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강대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과 같은 위기가 우리한테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 살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하시고, 루즈벨트는 사실 초대기업들에 대한 증세, 독점의 해체, 노동권 보호, 노동자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고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이 사실은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시고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비판적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설명인데 이게 사실은 복지 정책인 동시에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살고 또 지방에 많이 지급되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경제 유효 수요가 생겨나니까 수요 촉진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먼저 우리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성 후보님은 잠깐만. 최성 후보님께서는 저는 장애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자라고 해서 장애인 배당을 기본소득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최성 후보께서는 장애인의 예를 들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장애인 문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뭐 개인적으로 장애라고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경우는 전반적인 기본소득 차원에서 청년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건 찬성이고요. 기본소득 찬성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그렇죠. 장애인의 경우는 찬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분들이 갖는 일자리 창출 또 비장애인과의 차별 해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짧게 해주시죠. 네, 종합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알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잘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가 안희정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 문제 때문에 사실 교육의 비용을 지원을 대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기본소득 중에서 0세부터 예를 들면 아동 또 초중고 학생 여기는 사실 보육 비용이라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거를 연간 10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하자. 그리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냥 단순하게 좀 쉽게 좀 괜찮은 정책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이 43조 원의 국가재정을 일단 우리가 확정을 짓게 되면 다른 기존에 있어서의 수당과 공공부주제도에 대한 제도 설계 또 그 제도 정비를 함께 해야만 그 기본소득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이고. 일단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이걸 딴 데 쓰는 것보다는 이 기본소득으로 증세 없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 정도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제1 공약인데 그런데 못 지킬 거다. 이렇게 저는 어떤 건가요? 점에서 좀 다르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의 소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그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기에 일자리 고갈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의 아주 개혁적인 진보적 논의라는 측면에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후보님께서도 농가에 직불금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제가 이제 아까 그 질문 이어서 할 건데요. 사실 초고소득자, 슈퍼리치, 대기업들 이런 쪽이 너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갖고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서 경제가 지금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좀 법인세 정상화하는 거 좀 빨리 하고 또 다른 세금 올리는 거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고소득자하고 또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자는 부분은 찬성이고요. 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하는 부분 우리 당이 노력을 해와서 많이 높였지만 저는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높여야 되지만 그러나 순서가 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또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명목세율을 높이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매출 500억, 과세 표준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높이자는 것인데 3% 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 30% 높이자는 게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운 후보님 지역 경제, 지방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역 경제와 지방 경제가 사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돈입니다. 근데 지방 경제 또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서 해당 지역에 쓰게 하는 거 혹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 아주 찬성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 기본소득 그 보장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3조 원 1년에 5년간 215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대상이 너무 넓다는 거죠. 보다 더 어려운 쪽에 좀 대상을 좁게 준다면 저는 뭐 대상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좁힌 겁니다. 장애인, 농어민, 이 65세 이상의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보육 지원이라고 수없이 5년간 60조를 해도 실제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조 원 중에 15조 원은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걸 걷어서 전액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실제는 재정 부담이 추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28조 원이 문제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제1공약 그거를 예산 400조 중에서 7%를 아껴서 조정해서 지급하는 거 못할 거다. 어려울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서 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지금 영남에 보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에서 11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가 지급되면 저는 경제 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지금 반대 정책 하시는데 이 원전 주장하시는 김진우라는 분이 지금 후보님의 정책팀 에너지 팀장을 맡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하시죠. 30초 남았네요. 네. 앞에 질문 먼저 답드리고 남으면 답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얼마나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5년간 200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적자 재정을 한다면 모를까.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주가 자, 오늘 벌써 토론에